동생이 갑자기 자다가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형훈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 방은? 우리 방 저기. 햇볕이 잘 드는 단층집 끝방을 개조해서 만든 단칸방인데 우와, 창문도 있어. 좋아? 응. 아, 이제야 빛 좀 보고 살겠네. 집 잘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딱 하나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 주인집은 지금 안 계시나 봐요? 아, 지금 일이 있어서 집에 다들 없나 본데. 뭐 사람 없으면 조용하고 좋지 뭐. 이제 이사 그만 가고 이번 집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도 좀 가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형훈 씨네 가족은 새로운 단칸방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방 안쪽부터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이제 주인공 형훈 씨 이 순서대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네. 아우 새벽에 이제 신호가 온 거죠. 단칸방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방 안에는 없었고요. 대문 옆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써였어요. 예. 깜깜한 마당을 지나서 후다닥 달려와서 도착했습니다. 괜히 무섭고 그게 또 으스스하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화장실 문도 열어둔 채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뭔가 같은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좀 거리감 있는 멀리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무언가가 창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갖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리고는 이불 들어가서 다리랑 팔, 머리끝까지 다 덮고 이렇게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어서 이불을 가만히 내리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가족들이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지? 그런데 그때 작은 창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소리가 들려오는 창가 근처로 시선을 돌렸죠. 근데 형훈 씨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창문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고개를 돌려가면서 마치 창문 안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그 고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두드려대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서 형훈 씨를 정면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제발 사라져라. 마음속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나 싶어서 눈을 살며시 뜬 채 창문 쪽을 아까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창문에는 이제 그림자 한 점 없었고 방 안을 둘러봐도 별다른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너무 무서워져서 이불을 푹 다시 덮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분명히 밖에 있었던 그 산발한 머리의 누군가가 방 안 서랍장 위에서 형우 씨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산발한 머리 밑으로 손도 발도 몸통도 그 어떤 것도 안 보이고
머리만 남아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창백한 피부에 산발한 머리에서는 무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귀까지 찢어진 입은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어요. 단 한 뼘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온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의 눈을 정확히 내려다본 거예요. 형훈 씨의 눈이 이렇게 마주본 그 순간 그래서 형훈 씨는 온 힘을 다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가 계속 모른 척을 했기 때문인 걸까요? 답을 요구하듯이 계속 들려오던 그 소리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고요. 잠시 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라면 부모님밖에 없겠다. 엄마! 그 순간 형훈 씨는 실제로 기절을. 형훈아, 형훈아, 형훈아. 아,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잠시 후 누군가가 다급히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까 엄마더라고요. 엄마, 가족 셋이 어디 갔었어? 아,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아, 우리 형훈이 엄마 아빠 없어서 많이 놀랬지. 고열에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고는 그 경황이 없으니까 잠든 형훈 씨를 두고 병원에 일단. 근데 지훈이는 어디 있어? 아직 병원에 있어? 엄마 옷에 엄마 몸인데 목 위로는 아까 봤던 그 여자 얼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던 형훈 씨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형훈아, 형훈아 왜 있어? 저리 가. 왜 그래? 형훈아 왜 그래? 엄마야 엄마. 형훈아 괜찮아. 엄마. 근데 형훈 씨 얼굴 매만지고 껴안아주고 달래주는 손길에서 너무 따뜻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어깨 너머 남동생을 업고 있는 아빠도 보였고. 근데 엄마, 놔두고 셋이 어디 갔었어? 나 진짜 놀랐단 말이야. 동생이 갑자기 자다가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뭐가 꿈이고 도대체 뭐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으면서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훈 씨를 마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 집을 소개해준 중개인분한테 가서 혹시 이 집과 얽힌 문제가 있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셨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중개인분이 드디어 그 집의 비밀을 털어놨답니다. 거기가 원래 신혼부부가 살던 집인데 둘이 여행 간다고 집을 나서더니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대. 그래서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게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버렸대. 네? 근데 마누라 쪽이 몸뚱이만 찾고 머리를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 몇 년 후에 안타깝게도 이제 아버지가 위암으로 아유.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도 형훈 씨가 수능을 보기 보름 전에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고 그 와중에서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한 거죠. 강의를 마치고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벌렁 누워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형훈 씨가 눈을 부릅뜨는 고개를 젖혀서 창문을 보자 나 보이려고 했잖아. 그 머리만 남은 여자가 창문을 지나서 천천히 형훈 씨 머리맡으로 오더니 형훈 씨 얼굴을 거꾸로 마주본 채 씩 웃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저 월세 내려왔는데요. 학생, 혹시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근데 왜 저런 걸 매달고 다녀? 네? 잠깐 있어봐. 네, 뭐 하나 줄게. 자, 이거 품에 잘 지니고 다녀. 응?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이걸 왜 주시는 건데요? 아이고, 어깨에 여자가 있어. 그것도 머리만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10살 임수민입니다. 저는 아빠와 단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민아, 아빠 왔다. 일로 와봐. 으짜, 이거 우리 딸. 왜냐면 아빠가 서울에 다녀오시면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예쁜 머리핀, 원피스, 간식거리까지 잔뜩 사다 주곤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저희 가족에게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년에 한 번 할머니 집에 가는 추석날이었어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가는 거.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어요. 그날도 화장실을 갔다가 할머니를 따라서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찌개 올려놓고. 그 순간 누군가 나지막하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긴 머리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여자는 저랑 눈이 탁 마주치자 손을 올려 보이더라고요. 이웃 사람인가? 왠지 낯익은 모습에 안녕하세요. 근데 그 순간 여자의 고개가 팍! 할머니! 전 너무 놀라서 할머니 방으로 뛰쳐들어갔어요. 할머니! 저희 창고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에이, 이 야밤에 거기 누가 들어가? 네가 잘못 봤겠지. 아, 진짜예요. 긴 머리에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너 오늘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자자. 지금 이 순간부터 방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수민아, 수민아. 스며시 눈을 감았다가 살짝 눈을 떴는데요. 아빠가 계셨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스님이었어요.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두 분 속옷에 주머니를 만들어 각각 하나씩 넣고 다니다 한 달 후 꺼내어 속옷과 함께 태우셔야 합니다. 단 이 봉투는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행운의 부적 덕분일까요?
대구로 돌아온 저는 평소하고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한 달째가 되는 날. 아빠와 부족을 모은 뒤 할머니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에 올라탔는데요. 잠깐 잠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빈 운전석에 빨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봉투를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 든 건 더럽고 낡은 종이었어요. 이 더러운 게 무슨 행운을 준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꺼내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아빠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손에서 낚아채듯이 부적을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급하게 부적을 태우기 시작하셨죠. 미친 듯이 라이터를 켜서 부적에 불을 붙이는데 불은 안 붙고 부적을 뒤지고 그을리다시피 하니까 그제서야 계속 안 타다가 겨우겨우 탔는데 그 상황이 어렸을 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타지? 이상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인 것 같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아빠 하고 부르려는데 웬 여자 실루엣이 찰싹 붙어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때 창고에서 봤던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빠에게서 저 여자를 떼어놔야겠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아빠의 한쪽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그 여자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아빠를 뺏길까 봐 정신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온몸에 힘을 실어서 아빠의 팔을 잡고 매달리는데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눈을 뜬 곳은 제 방 침대였어요. 꿈이야? 근데 꿈이라기에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후 그 꿈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를 가운데 두고 그 여자와 기괴한 줄다리기를 해야 했죠. 근데 꿈이 계속될수록 여자가 잡아당기는 힘이 버거울 정도로 세지는 거예요. 그날도 아빠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까딱하면 저까지 끌려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소리쳤어요. 나중에 오세요. 나 아직 어려서 아빠 필요하니까 아빠가 좋으면 나 다 크고 그때 오세요. 그 순간 여자가 팔을 당기는 걸 뚝 멈추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선 정말 거짓말처럼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정말 그냥 평범한 날 중에 하나였어요.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요. 꿈에서 아빠랑 제가 어릴 때 다녔던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아빠는 늘 바빠서 학교 행사를 잘 못 오셨거든요. 아빠!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에 아빠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민아, 이제 너한테 용돈 못 주는데 괜찮아? 용돈? 용돈은 무슨,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다 밥 벌어먹고 하니까 용돈은 이제 괜찮아요. 그래? 그럼 됐네. 내가 이제 더 해줄 게 없네. 아빠는 저를 보면서 기특하다는 듯이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의 어깨 너머로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오. 그 여자는 그때처럼 소름 끼치게 웃어 보이며 아빠의 팔을 세차게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그런데 그때 제가 잡고 있던 아빠의 팔이 저는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여자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자지러지게 웃더니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필요하다면 순식간에 제 눈앞에 온 여자는 핏발선 눈을 하고 소리를 쳤어요. 네가 엄마가 필요하다며. 눈을 떠보니 제 방 침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하셨던 저희 아빠는 갑작스럽게 말기암 판정을 받고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상황을 벌이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오래 사셨을까? 안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은 진짜 많이 했죠. 49세 때도 할머니가 아빠 없어서 외롭겠다. 내가 다 챙겨드릴게. 이런 식으로 꿈에 나왔거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할머니가 내 혹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술도 못 받고 그냥 그러고 돌아가셨죠. 유일한 그늘이었던 아빠와 할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엄마가 필요하다며. 여자 이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저희 가족을 지독히도 따라다녔던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났거든요. 어릴 적 할머니는 홀로 딸을 키우는 아빠를 늘 걱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어떤 여자분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수민아 봄아. 그 모습이 천사처럼 예뻐서 저런 분이 우리 아빠의 짝지가 됐으면 좋겠다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경아 인사해라.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윤미경입니다. 할머니가 아빠 앞에서 인사를 시키셨는데 그분이 꼭 아이처럼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빠의 표정은 차가워졌어요. 아니 얘. 아이고 참. 수민아 이리 와서 인사해. 옳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뻐라. 그거는 정말 내 또래 친구처럼 역할놀이도 잘 해주고 세상에 이런 다정한 엄마가 있으면은 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놀자고 계속 제가 오히려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빠는 할머니에게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은 아빠와 할머니가 정말 크게 한바탕 싸움을 한 날이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엄마? 수민이도 좋아하잖아 이놈아. 왜 시키지도 않으려고 그래? 아니 이놈 자식이냐. 얘.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가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나의 아빠와 할머니를 모두 빼앗아간 가짜 엄마. 그런데 비어있는 아빠의 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쫄배에 가짜 엄마가 이제 딸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